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릴 때지만은 많은 그 아이들이 되게 보기에도 두껍고 무거운 그런 해리포터 이런 책들을 읽고 있는데 저는 그 사이에서 당당히 매직 스쿨버스 이런 동화책 같은 거를 집어들고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조그만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가시는 것이 좋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보다는요. 저기 책상에 놓여있는 저 잡지 있죠? 저게 정석입니다. 저게 진리예요. 마지막으로 홍보를 하시는군요. 네. 이게 진리다. 네, 저거 읽으면 그냥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4명의 그 영어 공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저절로 영어 공부 잘하는 방법. 예, 그게 딱 나오는데요. 각자의 얘기, 경험들을 다 취합을 하니까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함석 교수님께서 그러면 이들의 이제 영어 공부한 방법 이제 들어보셨는데 좀 평가 겸 충고 겸 좀 해주시죠. 네 학생이 뭐 각자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 네 학생의 각각 조금씩 다른 방법이 이 중에서 어느 게 옳고 그르고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네네.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이 방법이 나한테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걸로 가면 되는 거지. 옆에는 뭘 공부하나 이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각자 소신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성경 비결인데 그래도 내가 한번 글쎄 뭐 평가를 갖거나 해보면은 크게 나 보니까 두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네네. 잘 쓰려면 먼저 잘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읽으니까 잘 써지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무의식적으로 읽으면은 내용을 따라 읽지만은 머릿속에 박혀있고 좋은 문장이나 또 어휘 같은 것이 박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상당 부분 남아있거든요. 글 쓸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떤 경우는 나 이런 단어는 내가 외운 적이 없는데 근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수도 있는데 그게 읽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읽는 거는, 그거는 그건 뭐 교과서적인 방법이에요. 그거는 많이 읽으면 자연히 잘 쓰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시켜서 너 이거 좀 써봐, 이런 말 써봐, 이런 거는 작문 실력에 도움이 안 되는데 다행히 그렇게 하는 학생 하나도 없네요. 아까 여기 민정 학생인가요? 뭐 자기 체험 읽어 쓴다 그러는데 내가 쓰고 싶은 얘기, 내 생각을 써야지만은 작문이 향상이 되는데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나는 내 아이들을 쓰는 게, 체험을 쓰는 게 좋다 그랬잖아, 이제.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책 읽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직접 체험이 안 되니까 간접 체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 나한테 맞는 상황에 맞고 나의 여러 가지 취향이나 방법을 마음대로 밀고 나가면은 아마 누구든지 다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도 이 방법이 4가지만 있구나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도 얼마든지 나한테 맞으면은 그걸로 가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시간에 나왔던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팁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가르치시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셨다면 여기는 이제 직접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훨씬 더 와닿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와 내 학생이 말씀하신 거를 다 종합을 해보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많이 알아야지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또 글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또 많이 읽고 책을 읽을 수 있고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간접 경험이라도 여행을 다닌다든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벌써 1호하고 2호하고 그 두께 차이가 훨씬 나는 거 보니까 이만큼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또 느낄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패기 있고 당당한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정말 4분 나오셔서 speak out loud를 해주셨네요. 예.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멋진 이 잡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어를 공부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단어일 텐데요. 영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책 가득 영어 단어 철자를 적어가며 공부한 기억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영어 단어 공부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최근 초등학교 영어 수업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롭게 바뀐 영어 교과서를 접한 전문가들은 기존의 초등 영어 교과서에 비해 어휘 수가 늘어났다는 반응인데요. 영어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어휘.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영어 궁금합니다에서 알아봅니다.
예, 그 유명한 영어 철자 암기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나라 한국 대표로 출전했던 중학생들이 자신의 영어 단어 암기 비법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기억을 해보니까 한 친구는 어떤 게임을 통해서 어휘를 또 공부했고 어떤 친구는 또 영화를 통해서 어휘를 또 습득했다고 했었죠, 그때요. 네. 저희 때는 사실 그냥 무작정 쓰면서 외우기 뭐 이런. 뜯어먹었죠, 이렇게. 네네. 그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무조건 암기만 하는 게 꼭 효율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영어 단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는지 한번 이 시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를 한 분 모셨습니다. 어휘 전문가시죠. 문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앞서서 이제 영어 단어를 외우는 방법이 뭐 놀이를 통해서든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무작정 외우는 방법 이런 얘기들을 좀 언급을 했었는데 네네. 어떤 게 좋은 건가요? 네, 사실 그 어휘를 익힌다는 게 일단 반복은 대단히 필요하죠. 반복은 뭐 필수고요. 마치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이 썬킴 쌤을 제가 원하듯 원하지 않듯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 머릿속에는 썬킴 이게 기억나죠. 이거는 이제 자동적인 반복이고요.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상당히 그 부적절한 예를 쓰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사실 썬킴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의식적으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의식적인 반복일 텐데 어찌 보면 그 책을 많은 독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단어를 반복하는 건 이렇게 자연스러운 반복이 될 테고 그다음에 의식적으로 어떤 단어를 내가 여러 번 repetition 해야 되겠다 하면 의식적 반복인데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적절히 좀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되겠네요. 예. 결국 이제 왕도는 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우리 문덕 선생님 하면 저희 EBS에서 뭐 어휘 대첩 또는 뭐 어휘 보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는데 네. 주로 장군 이미지였거든요. 뭐 을지 문덕이라는 이름을 또 뭐 차용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어 어떻게 그렇게 전투적인 이미지를 가지신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영어의 단어 공부에 왕도는 있을까요? 사실 그런 좀 다소 격한 어휘를 쓰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싫어해서 실제로 단어와의 그 암기를 하나의 싸움이다, 전쟁이다, 자기와의 싸움을 생각하니까 저도 보면 그런 점을 넘기 위해서 아마 좀 뭔가 특별한 비법을 찾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대단히 일단 싫어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패배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시도해 보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넘기 위해서 저는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뭐 우리 썬킴 선생님께 노래도 불러보기도 하고요. 또 안 되면 연기도 해보고 또 심지어 돈도 줍니다. 잘하면 이제 어제 6만 원을 줬는데 학생들에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서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뭔가 반복의 계기를 자꾸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예. 네. 그런데 요즘 같은 데는 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제 이런 것들의 중요성은 많이들 강조를 하시지만 단어만 따로 외우는 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네네. 생각하세요? 네. 사실 대단히 안타까운데 우리 여기 우리 썬킴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영어 선생님들의 어떤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도 예전에 보면은 단어만 익힌다는 건 뭔가 이상하다. 왜? 하나의 그 리딩 패러그래프 속에서 단어를 추출해서 익히고 유시지를 봐야지. 물론 이건 대단히 필요한 작업이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영어 단어에 다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다이어 때문에 우리가 가장 어휘와의 싸움에서 힘들어지는데요. 하다못해 아마 여러분 다 아실 단어 cover가 있습니다. cover. 덮다. 다 아시죠? 근데 이 단어가 덮다만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의미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제가 의미를 늘어놓으면 뭐 보호하다도 있고 보도하다도 있고 보상하다, 여행하다 심지어 정말 덥네요. 이렇게 안 우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의미가 많은데 그렇다면 자 리딩 속에서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the mountain is covered with snow 그 산은 눈으로 덮여 있다 이런 예문을 보게 되는데 과연 보도하다 그리고 또 보상하다 그 잡지는 The magazine is covering 썬킴's wedding 이렇게 해서 썬킴의 그 웨딩 결혼을 보도하고 있다. 가능할 나올지 모르겠는데요.